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광주 전남 지역 84개 고사장에서도 치러졌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무척 긴 하루였을 텐데요. 긴장으로 시작해 안도와 홀가분함으로 끝난 오늘 하루. 수능 시험장 안팎의 표정을 조현성 기자가 전합니다. 긴장한 표정의 수험생들이 속속 시험장 안으로 향합니다. 시험장 입구에선 코로나 여파로 사라진 요란한 응원 대신 차분한 격려와 화답의 말이 오갑니다. 파이팅! 시험 잘 보고 공부하던 대로 하고 열심히 해볼게요. 파이팅! 손주 도시락을 직접 챙겨 들고 나온 할머니의 마음이 모든 수험생 학부모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이제 했으니까 공부 이제 가고 싶은데 해서 가슴을 쓰겠어요.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고사장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쉬움과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끝났다는 홀가분함이 앞섭니다. 많이 올라가분하죠. 일단 수능 끝났으니까 열심히 놀아야죠. 광주시 교육청은 1교시 기준 결시율이 7.9%로 작년과 비슷했다며 이들 결시자는 수능 최저가 없는 수시 전형에서 합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가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와 수도권 대학 수시 면접 대비 프로그램을 여는 등 본격적인 수능 이후 진학 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종업원 대신 무인 정보 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로 주문하기도 하고 또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먼 미래라고만 생각했던 인공지능 기술이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건데요. 국내 첫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문을 연 광주에서는 앞으로 이런 신기술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기분에 맞춘 음악을 추천해줍니다. 사용자의 상황과 감정 데이터를 분석한 인공지능 기술로 정신건강이나 생체 정보 분석, 고객 관리도 가능합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기술 박람회 CES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학습했고 또 얼마나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들을 학습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센터가 제공하는 자원들을 통해서 모니터 앞에 서 있었더니 5초 만에 전문가처럼 옷을 척척 골라줍니다. 4천여 명의 피부색과 60여만 장의 의류 정보를 학습해 개개인의 특징을 구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광주 청년 기업들이 이 같은 첨단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두드릴 수 있었던 데는 세계 10위권 규모의 데이터 학습과 처리, 분석 능력을 갖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덕분입니다. 2019년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주의 시설 투자를 결정한 이후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과 시범 운영을 마치고 최근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컴퓨팅 자원 같은 경우도 AI 개발의 목적성에 맞게끔 정확하게 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셔서 연구 학습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1단계 시설 구축에 이어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관련 기업이 모이고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는 등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민간공항도 광주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한평군을 포함시킨 4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대신 군공항 이전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며 나선 김광진 부시장.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민간공항도 광주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연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민간공항은 광주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 군공항은 한평으로,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동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한평군을 다시 자극한 광주시. 국방부가 결정할 일을 광주시가 선언하면서 전남의 공항을 2개 유지하라는 현실성 없는 제안까지 던졌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줄곧 압박하면서도 광주시로부터는 민간공항 이전 약속조차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무안군과 한평군을 포함한 사자회담을 협의 없이 제안한 광주시에 진정성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식 대응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전라남도에 실망하는 도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와 KTX 등 민간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을 갖춰가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던 양시도가 양보 없는 평행선만 달리면서 반쪽짜리 공항 신세는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청년은 줄고 소규모 농가는 더 힘들어지는 우리 농업의 열악한 현실을 앞서 2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농업 현실에 대한 대안을 한 걸음 더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2030년, 앞으로 7년 정도 남은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농업 분야에 충격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보통 70살 이후 영농 규모를 줄이고 75살 이후 은퇴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고령 농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농업에서 물러나는 2030년엔 일할 사람이 부족해져 그야말로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지역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지역의 경제도 어려워질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의 질도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일정 정도 담보해줘야 되는 지자체의 부담도 늘어나는 등 계속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국정과제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이 목표입니다. 2020년보다 3배 정도 많은 규모인데요. 주요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새롭게 이제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초기 소득과 농지, 자금과 그리고 또 주거까지 지원하려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월 최대 110만 원으로 늘리고 그 대상도 4천 명으로 2배 확대했습니다. 또 기존의 농지 정책을 바꿔 농지를 먼저 임대한 뒤 매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요. 정작 농업 현장에선 이런 정책들이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수억 원을 융자해준다는 말을 듣고 막상 가보면 조건이 까다로운 겁니다. 모집을 할 때는 몇 억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러지만 막상 은행에 찾아가면 당신은 이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혀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농가의 현실에 맞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기 자금은 융자로 일단 해결했다고 해도 수확 전까진 수익이 없어 일용직까지 뛰어야 하는 현실인 겁니다. 5억이나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다 빚이고 처음에 들어오면 아예 수확을 해야 자기 것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이 밖에 청년농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농가에서 여러 밭작물을 키우는 방식으로 농업을 시작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고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업인을 확충하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건데요. 먼저 젊은 농업인을 확충하려면 단순한 노동농업 외에도 양질의 농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장시간 중노동의 저임금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농대를 졸업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충분히 취업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양질의 농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는. 또 농업 인구 확충을 위해서는 젊은 층뿐 아니라 은퇴 세대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팜 등 소농에 대한 고소득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형 스마트팜, 중저가형 스마트팜이라고 그러죠. 그런 중저가형 스마트팜을 통해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고
그걸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정책이 농가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쌀은 기계화가 됐다고 해도 채소나 과일 등 밭작물의 경우엔 국내산을 구하기 힘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격 등도 예측하기 힘들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10년 넘게 여수의 한 화학회사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이 남성이 1년 넘게 직장 내 따돌림으로 괴로워했고 급성 스트레스 진단도 받았지만 회사 측은 무신경했다고 주장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한 화학회사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이 숨진 건 지난달 27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 아내에게 빠져나갈 게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평소 회사 일로 너무 두근거린다. 귀 닫고 모른 척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직장 내 따돌림으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합니다. 1년 전 새 조장 후보로 고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같은 부서 동료들이 고인에게 무시하는 발언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회사 가기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근데 사람이 귀가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근데 들리게끔 그렇게 욕을 하니까 회사 선배와 노조 위원장 등에게 부서를 옮기고 싶다고 상담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인을 탓했고 따돌림이 더 심해졌다는 게 유족들의 설명입니다. 숨지기 전 급성 스트레스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회사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조카 유품을 갖다가 다 빼버리고 다른 사람 쪽으로 다 치워놔보더라고요. 아직까지 회사에서 한 번에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괘씸합니다. 회사 측은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직장 동료 중 한 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정치권이 사실상 총선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신당 창당설 등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토론이 잠시 뒤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초청해 정치 현안과 신당 전망에 대해 들어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